이제 그 식물의 영양기관 중에서 잎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잎은 요거는 그냥 한번 봐두세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턱잎이라는 부분이고 여기가 잎 자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물맥, 잎맥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여기 이 부분 이거를 잎몸이라고도 하고요. 넓적한 부분이요. 또 옛날 책에는 뭐 잎새 들어보셨죠? 잎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아래에 보이시는 잎의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면도 표피가 있고요. 뒷면에도 표피가 있어요. 그런데 앞면 표피던 뒷면 표피던 쌤이 표피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녹자입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하고 엽록체가 없으면 녹색 색소가 없기 때문에 표피는 투명해서 빛이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는데 특히 울타리 조직은 세포가 아주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엽록체가 많아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고요. 해면 조직은 중간중간 그림에선 잘 여러분이 못 알아보시겠지만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이쪽으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거나 수증기가 이제 세포 그 식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공기나 이런 게 드나드는 이렇게 통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기공 옆에는 이제 공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공변세포는 누가 변한 거냐면 뒤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표피세포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에서도 표피세포가 변형된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누굽니까? 뿌리털이었죠. 이 공변세포도 표피세포가 변했는데 표피세포한테는 없는 엽록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표피라는 거는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몇 겹이라 그랬나요? 한 겹의 세포층이고요. 큐티클층이라고 매끈해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뭐를 못합니까? 그죠? 광합성을 못하죠. 이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잎맥이다 이런 거는 그냥 잎의 관다발입니다. 잎의 관다발. 즉 무조건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요 인맥을 갖다가 가끔 그림으로 인맥이 시험에 뭐 이렇게 뭐 자세히는 물어보진 않는데 아까 위에서 그림 있죠. 제가 인맥을 설명을 않고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보통 인맥이거든요. 이때 앞면 쪽, 위쪽 여기가 물관이고요. 물이 이동하는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이에요. 그래서 윗물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윗물, 위쪽이 물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공은 우리가 앞면보다 뒷면에 기공이 더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공은 스스로 열리고 닫히지 않아요. 이 지금 기공으로는 공기의 출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거기다 메모 하나 할게요. 기공으로는 산소, 이것도 공기의 일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런데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 이동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때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수증기가 이동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그래서 공기의 출입이 일어나고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여기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기공은 그냥 단순한 구멍이고요. 공기구멍이고 실제로 이 기공을 열고 닫는 일은 그 두 개의 기공 양 옆에 있는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은 쌤이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돼 있고 엽록체도 많기 때문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곳이요. 나중에 시험에서 쓰라 하기도 하고 그림에서 찾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면 조직은 울타리 조직 바로 아래 부분에 엉성하게 있어서 기체, 공기가 드나든다 그랬죠. 얘도 일단 광합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변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표피세포가 변했기 때문에 표피는 엽록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공변세포는 반드시 엽록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공변세포는 지금 제가 이제 공변세포 두 개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이게 공변세포예요. 이 반달 모양. 그 다음에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서 가운데 있는 기공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꺼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1, 2, 3 번호 붙인 거 있죠. 이렇게 세 개 쓰라고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하는 일은
광합성 작용, 증산 작용, 호흡 작용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식물 과정 파트가 끝날 때까지 이 증산 작용, 광합성 작용, 호흡 작용 여기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마 식물 파트가 끝날 건데요. 식물의 증산 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증산 작용이라는 거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의 물이 무슨 형태로 증발하는 거다?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증산작용이 이제 빨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이쪽에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떨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까? 햇빛이 어떨 때? 그렇죠. 강할 때죠. 햇빛이 강할 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바람이 어때야 됩니까? 얘도 바람이 불 때죠. 바람이 불 때 증산작용 활발하고 그 다음에 건조할 때 건조하다는 거는 습도가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는 높아야 되고요. 기온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식물체 내에 무슨 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떨 때 화장실에 가요? 물 많이 먹어서 몸에 수분량이 많으면 화장실 가죠. 식물도 체내 수분량이 많을 때 기공을 통해서 물을 밖으로 수증기 형태로 빼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산작용에 조절작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이 기공이 열리는 거 있죠. 이거를 서술하라고 시험에 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이제 서술을 못 하겠죠. 지금부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기공이 열리는지. 그러면 낮 동안에는 선생님이 주변 표피세포, 지금 이 주변에는 표피거든요. 이 주변 표피세포는 광합성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입술 모양처럼 생긴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공변세포 내부에 양분이 쌓이니까 고농도가 돼요. 그러면 이 공변세포는 양분이 쌓여서 고농도가 되고 주변 표피세포는 여전히 저농도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거든요. 식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는 일을 해요.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쌤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는 게 삼투라 그랬죠. 그러면 공변세포로 물이 자꾸 들어가요. 그럼 공변세포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이 공변세포 벽을 막 밀어요. 이걸 팽압이라고 부르는데 팽압이 증가하면은 공변세포가 빵빵해져요. 이때 바깥쪽이 더 잘 늘어나죠. 왜냐면 안쪽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그러면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쭉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증산작용이 아까 잘 일어난 조건, 여기 빨래 잘 마른 조건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아까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증산작용의 목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식물은 증산작용을 왜 하느냐, 목적, 즉 중요성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서술형 형태로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식물은 키가 큰 나무는 뭐 2m, 8m, 사람보다 더 크죠. 그 키 큰 나무까지 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뭇잎이 있으면 이렇게 나뭇잎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원리가 잎에서 자꾸 증산작용으로 물을 밖으로 빼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증산작용으로 물이 올라간다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식물도 물을 밖으로 빼면서 체온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식물체 내에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물이 빠져나가면 그 양분의 농도가 여러분 설탕물에서 물이 증발하면 설탕의 농도가 진해지듯이 식물체도 수분을 밖으로 빼면 식물체 내부에 양분이 진하게 농축되겠죠. 이 4가지 원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체 내에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 하나는 방금 전에 했죠. 증산작용이요. 이게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 다음에 물관이 굉장히 가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는 관이라서 물이 잘 올라간다는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물기는 잘 끊어지지 않고 쭉쭉 올라가죠. 이게 물 분자의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뿌리의 압력, 뿌리 근자를 써서 근압이라고 하는데 이 근압으로 물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동력, 물 상승 원동력 4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